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로 북한의 호위 사령부가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서 김정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12만 명이었던 호위 사령부 중에서 이제는 극소수만 김정은의 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변했다. 그래서 김정은 수족 다 잘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호위 사령부를 또 넘어서서 이제는 보위 사령부, 보위국이죠. 우리로 치면 기무사, 거기도 지금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손발 다 잘리고 완전히 팔까지 묶이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가 있죠. 이인영. 그 이인영이 지금 종전선언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결국은 선거용 쇼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 정말 북한 이민들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이 추운 겨울에 내몰리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혹독한 겨울이 오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노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과 땔감을 구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꽃제비, 노숙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RFA가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며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식량을 마련하려고 싼 값에 집을 팔고 있고 이를 여유 있는 돈주들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입사증, 즉 거주권을 주면 이를 사고 파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법인데요. 주민들은 각 시군 행정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인맥이나 뇌물을 대서 거의 제약 없이 주택을 사고 팔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일명 하모니카 집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인데요. 층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 아파트들은 층수가 높을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파트 매물은 많은데 시세의 반값에 내놔도 거의 팔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를 팔고 외곽의 작은 단층집으로 이사가거나 아예 길거리에 놔앉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극심한 식량난에 혹한을 앞두고 집을 팔고 거리로 나가는 주민들이 김정은이 치적 사업이랍시고 전국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공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의 사진인데 이때 5, 6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이 인구의 10% 이상이 굶어 죽는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의 10% 이상이면 아는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굶어서. 그런 시기가 북한의 19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보다 더 혹독한 시기가 오고 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는 스탑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은 봉쇄되어서 그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경호업 또 산업기반 완전히 다 무너져서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비누조차 생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여기에서 2,500만 주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식량은 없어서 2개월치 식량만 배급을 했으니 올겨울을 나기도 힘들죠. 12월까지만 살면 끝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이건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오늘 당장의 식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 집에 가서 얹어 살기도 하고 또 집값을 좀 잘 받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가서 싼 집을 사서 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집들은 그냥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꽃제비가 되고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북한 정권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오늘 당장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늘 도와주면 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북한 정권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바로 이 자들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이 외교력을 집중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결국 내년 대선을 겨냥한 위장 평화쇼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이 결국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 주체와 주한미군, 유엔사 존치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꼭 어떤 내용이 담겨야만 종전선언이 되겠느냐라며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자고 발언해 주목됩니다. 이인영은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화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조치로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종전선언 관련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종전선언 문구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일방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꼭 어떤 내용이 담겨야만 종전선언이 되겠느냐 라며 종전선언은 교착된 대화 국면을 풀기 위한 수단이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 초 화상이든 대면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종전선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정부가 내년 초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남북 문제를 선거용 평화쇼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인영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베이징 올림픽 정치적 보이콧 움직임으로 베이징 평화쇼와 종전선언 당사국 간의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올림픽을 연결짓지 말라고 성토했는데요. 이미 다 어그러진 판에 어떻게든 국민을 기만할 위장평화쇼를 해보겠다는 저 노력,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협상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다. 그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 종전선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들은 미국의 요구를 조금 수용을 해주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국내 좌파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 고집을 그대로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그래 결국 이들의 목적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였구나 라는 걸 들키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전선언은 그냥 욕만 먹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인영이가 물타기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종전선언 그거는 과정일 뿐이야. 아니 종전선언이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 목적 아닙니까? 종전선언이야말로 정말 그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대립해왔던 그 대립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가 된 상태 그야말로 남과 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종전한다고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종전을 하면 우리의 적대적 행위, 감정, 제도 모든 것이 다 프렌들리하게 변해야 그게 종전선언이지 그냥 대화 한마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한다고 이런 궤변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자들인데 왜? 지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쯤에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도 좀 그 정전협정 당사국이니까 중국도 집어넣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한번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아니면 디커플링 문제,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게 미국, 영국, 호주는 정치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 말은 선수는 보내겠는데 우리 정상은 축하해주러 가지 않는다. 축하해줄 일이 아니니까 축하받을 대상이 하는 올림픽 행사가 아니니까 정치적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보이콧 움직임이 확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위구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선수단 문제 그리고 테니스 스타 지금 그 여성 테니스 스타가 지금 실종돼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선수단까지 파견하지 않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확산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누가 봐도 전 세계인의 축하를 받는 이벤트가 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하고 엮어서 하다 보면 지금 완전히 그냥 폭탄 맞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양자 간에 협의해야 돼. 미국 놈들, 저놈들이 우리 거 안 들어주니까 협의해야 되니까 결국 어느 일방적인 일방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내년 초에 하겠다. 내년 초에 이제 선거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상으로든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들은 대선에 이용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부화 내동하지 말고 대선 전에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될 텐데 그건 그거고 절대로 이 자들을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정말 추악한 이들의 속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 북한 김정은 정말 백척간두네요. 보겠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이자 사법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보위부에 이른바 최고사령관의 철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호위사령부에 이어서 김씨 왕조를 지키던 보루 하나가 또 무너질지 주목됩니다. 북한 당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국가보위성의 군내 조직, 군보위국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 작업에 돌입했으며 그동안 군보위국이 행사했던 모든 특혜와 권한을 제거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군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20일 각 정치위원들에게 각급 부대의 보위부 연말사업 평정서를 올려보낼 데 대한 인민군 당위원회 결정 지시문이 내려왔다 라며 특수기관인 보위조직에 대해 정치위원들이 싹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이번 명령의 핵심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시에 각 보위조직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시문에서 부대 안에 당적 통제를 벗어난 특수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적 지도를 떠난 비밀사업이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라며 당 조직을 동원해 보위조직을 대대적으로 털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특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왔던 보위조직의 비위 행위는 물론 각종 이권사업까지 모두 빼앗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보위부 내부의 잔뼈가 굵은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보위사업은 말 자체로 비공개 사업인데 그걸 정치부가 들여다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보위부가 있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정치부가 다 해먹으라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 조직이 각 보위조직의 비밀사업까지 들춰내어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보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챙겨오던 이권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당이 빼앗아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요. 보위사업이라는 특수성과 권한을 이용해 김씨 일가와 이익공동체로 뭉쳐있던 보위부를 건드리는 이번 조치, 과연 보위 구성원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가보위성, 거기에서 또 군보위사령부, 보위국이 있죠. 지금 보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은 우리가 지금 국정원 역할을 하는 데죠. 그리고 군보위국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무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기무사 역할을 하면서 각 장교, 장성, 군인들을 전부 사찰하고 그러면서 방첩활동을 하고 그 방첩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밀 사업을 하고 비밀 공작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통일부나 우리 국정원의 주장대로 보통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보통 국가가 되면 되는 체제입니까? 보통 국가가 세습하는 3대 세습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날 짓이죠. 그래서 즉 김정은은 보통 국가로 가면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국가로 가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보통 국가로 가는 이런 바람직한 일이 있다.
이거야말로 김정은의 최대 위기가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국가로 가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국가가 되면 그 김정은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위사령부를 지금 갈갈이 찢어서 김정은을 직접 호위하는 근접경호부대, 이거 외에는 김정은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무력부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또 이 백두혈통에게 충성하던 이런 보위 부대, 정보부대, 여기를 지금 다 해체한다. 이건 뭐냐? 그럼 왜 그동안 충성을 했냐? 바로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권사업해. 권한을 많이 나눠주고 이권사업해. 그 대신 내가 딱히 뭐 챙겨줄 건 없어. 내가 챙겨줄 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그 권력, 권한을 주는 거야. 그 대신 이들은 이권해.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익과 이익으로 뭉쳐진 이익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하고는 다르죠. 이념 공동체하고도 또 다르죠. 그냥 이익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내가 이 이익을 계속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대로 있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 이익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얘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점점 이런 식으로 당적 지도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영수증 없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보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손발 다 묶고 이제는 아무것도 비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데 내가 자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죠. 다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기존 권력이 있고, 그리고 당 권력, 그리고 군인 권력, 뭐 박정천이나 뭐 조영호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이징 권력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전부 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 새로 줄을 서야 되죠. 이제는 누구에게 줄 서는 것이 유리할까? 지금 완전히 북한은 해쳐모여 해서 이 줄 서고 저 줄 서고 기존의 줄 그대로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충돌 생기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는 북한은 곧 들어간다. 그래서 호위사령부에 이어서 완전히 그냥 난도질한 호위사령부에 이어서 이제는 보위, 이 기무, 정보부대까지도 그냥 완전히 해체하는 권력을 뺏어서 김정은과의 이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이런 디커플링 작업에 들어갔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굴 것이냐? 새로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보다 더 세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인들 또 시민들이 있다면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자, 이런 상태 알려드렸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